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밀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밀원수는 몇 회에 걸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류마다 꽃 초본류가 있고 목본류가 있고, 그리고 또 번식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원수라고 그러면은 꿀밀자에다 근원원, 나무수, 그래서 이걸 밀원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나무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목본류를 지칭하는 거고, 밀원초 이게 있는데 그건 풀초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통칭해 가지고 그냥 밀원수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밀원수 하면은 목본류, 초본류 저기를 다 합친 것을 밀원수라고 그럽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 게 이 저기가 백두대간의 밀원식물. 그 저자는 이제 발행처는 수목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목원. 예, 수목원에서 했고, 여기에서 저자가 이제 그 유명한 김세현 박사님, 김혜진, 나채선, 김가영, 남경배, 오찬진 이런 분들이 이제 해서 저서를 했고요. 사진은 이제 김세현 박사하고 오찬진 그 박사가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조 자료로는 산야초 만드는 효소 발효액하고 또 야생초와 나무 792가지 요거하고 산야초 백과사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조 자료로 쓰고, 주 자료는 이제 우리 백두대간의 밀원식물에 대해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백두대간의 밀원식물은 수목원, 한국 수목원에서 이거를 발행한 거니까 그쪽에 자료가 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복사본을 한 권 하나 김세현 박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걸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밀원수에서 하는 거는 그 꽃에서 나오는 밀원 양이 얼마큼까지 되나 하는 것까지도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밀원수는 자원식물이에요.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전부 다 천연자원이죠, 그죠? 천연작물 자원식물인데 지구상에는 약 50만 종의 식물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서 4,500여 종의 식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식약용, 향료용, 섬유용, 밀원용 등등 많이 있고요. 목초 저기로는 이제 한 1,100종. 식물로는 한 70종. 예, 이렇게 하고, 실제 이용은 약 한 260여 종이 이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400여 종.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죠. 그죠? 이 과반이 넘으니까,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식용식물로 이용되는 거, 우리나라 묵나물이나 산나물 이런 거에는 숫자는 약 한 850여 종이 있어요. 그래서 1100종 중에서 많은 거죠. 그죠? 850종 저기 되니까, 약용식물 이런 거 다 합쳐서 약 2000 저기에서 이 정도면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아직도 미확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계속 우리 수목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기는 한라산, 백두대간, 지리산, 오락산, 이거 전부 다 백두대간이죠, 그죠? 예, 우리가 크게 분류했을 땐 백두대간이라고 지칭하죠, 그죠?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예, 살기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죠? 예. 그래서, 임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로는, 연간 총 생산액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5,667억 원. 그 중에서 양봉산업으로서는 19년도 저기를 집계를 보면은 5,620억 원.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카시아 밀원이 그 중에서 2,45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 그 의존도가 약 70%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카시아에서 많이 밀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하기가 좀 우리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30%인데, 1,800억 원, 한 1,600, 1,700억 정도의 저기가 이제 그걸 갖고 싸워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2,400 저기를 빼니까 한 1,200, 한 1,100, 아니죠. 5,625억 원인데, 여기서 2,400 빼버리면은, 얼마 안 남죠. 그죠? 약 한 3, 6, 18, 한 2,000억이 안 되네요. 그죠? 따졌을 때. 요게 19년, 3,527억 원이네요. 그죠? 벌꿀 생산액이. 양봉산업 요거는, 여기에선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꽃가루까지 함유되어 있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벌꿀이니까, 3,527억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372, 21, 맞네요. 2,400 저기고, 나머지가, 한 1,100억 원 정도가 이제 아카시아를 뺀 나머지인데, 이것도 이제 뭐 밤꿀이나 뭐 잡꿀 이걸 따지고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양봉하고의 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토종벌 저기로서는 좀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6조 저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뭐 산나물, 목재, 버섯류, 수액, 수액은 이제 고로쇠나 이런 거죠. 그죠? 죽순, 나머지 유실수, 복분자, 딸기, 이거 조경 소재, 약용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봉산업에서 이제 화분이나 이런 것까지 저기 한다면은 좀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죠? 특히 양봉산업에서 5,620억인데 여기에서는 화분이나 뭡니까? 노얄젤이라든가 프로폴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저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봉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토종벌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종벌 저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타 봉산물 빼고, 또는 이제 아카시아 이거 빼고 나면 한 1,100 저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불리한 부분이 많죠. 예.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밀원수를 구분하기는 밀원. 꿀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밀원식물.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는 거죠. 꿀이 생산되나 안 되나. 아니면은 봉산물, 이제 화분, 꽃가루, 아니면 프로폴리스. 이런 거는 이제 이 노얄젤리는 이제 이 저기에서 식물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서 이 원료를 해가지고 소화흡수 해가지고 이제 이 저기 생산해내는 게 노얄젤리니까 그렇고, 프로폴리스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밀원 저기하고 깊은 연관이 있죠. 그죠? 꽃가루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적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밀원수의 조건으로는 꿀이 풍부할 것, 꿀 품질이 좋을 것, 꿀이 꾸준히 생산될 것, 예? 꽃이 어린 나이부터 빨리 필 것, 꽃이 빨리 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건 배롱꽃인데 실질적으로 꿀이 별로 없어요. 보면 꽃은 화려하고 그런데 꿀은 꿀이나 이 기타적인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이건 이제 배롱꽃은 좀 틀려요. 그래서 개화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기에 그때 매년 시기가 되면 일정하게 핀다는 거죠. 그죠? 개화 기간이 길 것, 하루 이틀 피는, 우리가 보면은, 선인장이나 이런 꽃들은 낮에 피었다 저녁이면 져요. 예, 그런 건 밀원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뭐 한 일주일이 간다든가 열흘이 간다든가 어떤 건 뭐 한 달 이상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밀원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관리와 유지가 쉬울 것, 보기에 아름다울 것. 이게 보기에 왜 아름다울 것이 들어가냐면, 그럼 이 지금 배롱꽃 마냥 보기는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위에 여러 가지 저기에서는 부적합한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꾸준하면서도, 이 일본서부터 꾸준 저기 하면서도 보기가 아름다워야지 일반 우리 인간이 많이 선호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왕이면 꽃이 꿀도 많이 나오고 뭐 기타 저 봉산물도 많이 생산되면서 이 아름다우면 그런 걸 갖고 우리 흔히들 이제 양수 겹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형태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밀원식물의 구분으로 보면은 밀원식물의 이제 발굴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양봉 산업이죠. 예. 그래서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앞에 이 참고 자료로 보면 수목원 여기서도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굴하고 있죠. 뭐 이렇게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종을. 그래서 대체 밀원 수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저기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도 항화 현상이나 뭐 이런 거, 이 폭발이, 흰가루병, 이게 해서 사실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만큼 아카시아 꿀이 많이 생산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아카시아도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밀어놓은 저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꽃꿀, 꽃 안에서 피는 꽃꿀이 있고 꽃 밖에 피는 저기가 있어요. 요런 건 대개 이제 꽃 밖에 피는 저기는 꿀샘은 꽃 밖에 있는 거는 대개 감로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예, 감로 그런 저기로 분류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대신 꽃 안에 토종벌에는 저기 감로가 됐든 문제가 없는데 양봉에서는 문제가 되죠. 꽃밭 꿀샘 이런 거. 근데 잘 안 가요. 양봉은. 꽃 밖에 피는 꿀샘에는 잘 안 가는 현상이 있어요. 어느 특수 저기 수종을 빼고는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토종벌은 꾸준히, 동양종은 꾸준히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양종이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꽃에서도 꿀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이 토종벌 벌꿀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같은 종이라도 위도와 기상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틀려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남부지방하고 북부, 우리나라 남쪽하고 북쪽하고도 많이 저기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꽃 피는 시기가 틀리잖아요. 약간씩. 예, 왜냐하면은 추운 지방이 조금 늦게 피고, 이 따뜻한 지방이 조금 일찍 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하는데 경관작물이라고 그러죠. 현재 일례로 보면은 녹비작물로 가장 유명한 건, 제주도의 이 봄에 피는, 예, 꽃이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경관을 겸하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저기를 하면서도 꿀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화분도 꽃가루도 많이 저기가 생산되고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녹비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밭이나 이런 데에 일부러 이따 나오겠지만은 메밀이나 메밀꽃이나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이런 걸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밀원수에는 도입 외래종이 있고 품종 개량종이 있고 자생종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게. 그래서 도입 외래종에는 좀비형 바이텍스라고 그러죠.
바이텍스. 그런데 이 좀비형인데 이건 바이텍스라는 걸 이 외국에서 지칭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그 이 좀비형 그 저기는 꿀이 많이 생산돼요. 실질적으로 바이텍스는 서양종 그 이 저기에서는 많이 그 이 뭐야 그 서양종 벌들은 주로 가는데, 이 바이텍스엔 토종벌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존목형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나라 재래종이에요. 자생종이죠. 그죠? 저기가 비슷하긴 해요. 저기를 꽃도 그 비슷하고 나무 형태도 비슷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좀 좀비형 이 존목형 이 저기에서는 우리나라 꽃이 조금 더 크고 탐스럽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그 존목형에. 바이텍스하고 존목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품종 개량이 여기죠. 그죠? 요거는 이제 헛개나무, 찰피나무. 요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농진청이나 여기서 개량한 거예요. 품종 개량이죠. 품종을 개량했어요. 그래서 찰피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이런 거는 개량해가지고, 헛개나무는 꽃도 오래 피고 꿀도 많이 나오고, 찰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개량했어요. 요거는 이제 자생종이 재래종이 있는데 이걸 개량한 거예요. 찰피나무도 그렇고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꿀이 지금은 저기한 많이 하는데, 헛개나무라든가 이거는 농지청에 의뢰하면 구입이 가능해요. 아주 염가로, 아주 싼 단가로 구입이 가능해요. 꿀벌 사육 농가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목본 외에는 크게 이제 교목, 관목. 교목은 줄기가 키가 크고 굵은 수종. 무슨 얘기냐면은 아카시아 마냥 크죠, 키가. 그죠? 근데 교목형은, 관목형은 뭐냐 하면은 키가 작고 줄기가 많이 나와요. 쌀이나무 같은 걸 지칭하는 거죠. 그죠? 쌀이나무 같은 건 키가 크지 않은데 옆으로 줄기가 이 거루투기가 저게죠. 그죠? 그래서 밑둥에서 작은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이제 관목이라 그래요. 교목은 큰 나무들. 쉽게 얘기하면 밤나무도 교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관목은 이제 쌀이나무 같은, 예. 그래서 꽃의 그 꿀샘은 이제 얘기했듯이 꽃 안에 꿀샘이 있고 꽃 밖에 꿀샘이 분리가 돼요. 요거는 이제 꽃 안에 있는 이 꽃 안에 있는 꿀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밑에 저기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꽃 밖에 있는 꿀샘은 천적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꿀 밖에 있는 꿀샘에는 개미나 여타 진딧물 같은 이런 저기들이 해가지고서, 개미나 이런 게 이제 그거를 달달한 물을 빨아가기 위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서 꽃에 이제 천적이 해충이 대들면 이제 그걸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목적이 틀려요. 예. 그래서 보조미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조미론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꽃이 주 미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보조를 하는 저기인데, 보면은 분비량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 문제가 되는 거, 약한 거, 이걸 보조미론이라고 그래요, 보통. 예, 그게 이제 또 화분 같은 건 보조미론이에요. 화분이 많이 생산되는 게, 봄에는 오리나무라든가 우리가 참나무, 거기에서 이제 이런 봄에 저기를 많이 하죠. 화분을 채취를 하죠. 양봉에서는. 토종벌에서도 채취가 가능하긴 한데, 저는 해봤는데, 꾸준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들어와요. 계속.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 봄에, 그런 거 이제 하는 거를 보조미론이라고 그래요. 보조미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아카시아가 피거나 또는 이 밤꽃이 피거나 이런 건 이제 주미론이고, 저기는 이제 보조미론 이런 게 해요. 그래서 화밀 저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식물 생태 1차 식물의 생태계에서 이게 1차 생산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꽃들은 1차 생산자예요. 미생물이나 오염된 지하수 뭐 이게 뿌리에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꽃을 만들고 꿀을 만들고 그러죠, 그죠? 요건 1차 생산자. 예.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나비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저기를 먹이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요건 이제 1차 소비자. 근데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새나 뱀 뭐 이런 기타적이 있어요. 이걸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그 새나 뭐 이런 거, 저기 뱀 같은 거 이런 걸 잡아먹는 이 매나 이런 거는 3차 소비자예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2차 소비자 그 격에 속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매도 잡아먹고 다니까 이보다 저기 높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 꿀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2차 소비자에 속하는 거예요. 왜? 벌이 이걸 수집한 걸 우리가 뺏어서 먹으니까 2차 소비자의 벌 저기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소비자인 거죠. 그죠? 꿀만 저기 봤을 때에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밀원수 파종 방법은 가을에 씨앗을 채집해 가지고 봄에 이렇게 해서 이 번식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뭐 월동, 냉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 얼었다 씨앗이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얼려서 심어야 돼요. 예, 아니면 겨울에 어디 밖에 가을에 심어가지고 얼게 만들어서 이 저기가 되게 씨가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존목형 이게 이제 이 존목형 이제 우리나라 존목형이에요. 이게 바이텍스고 이게 존목형이에요. 바이텍스는 이렇게 이 교목 마냥 좀 커요. 근데 이거는 존목형 저기는 관목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 저기는 이렇게 키가 크지를 않아요. 좀 작아요. 근데 꿀이 이게 존목형이 더 많이 나와요. 이 파이텍스보다는. 이건 수입적이고 한국에서 마편초과에 속하는 존목형 이 저기가 있어요. 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내밀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는 목포에서 꽃이 피면 양구나 여기까지 한 30일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 양봉하는 분들은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 3-4차례 옮겨가면서 아카시아 꿀을 채미를 했는데 지금은 짧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잘해야 한두 번 정도 옮겨가는 그런 저기 있어요. 이거는 뭐 이상 기상 변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기가 상당히 기온이 급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꽃을 알아보면 분류해보면 목본유와 초본유 뭐 이런 게 있는데, 목본유는 이제 밤 뭐 이런 게 있고 초본유로는 망초나 이런 게 있죠. 사실 망초가 이게 보조심 저기 밀원수로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꽃피는 시기도 길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망초 꽃이 사실은 이 꽃가루도 그렇고 저기 꿀도 그렇고 꽃피는 기간이 길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요, 꿀이. 예. 그리고 이제 보조미로는 오리나무, 참나무 이런 게 저기죠. 이건 이제 보조미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번식을 위해서 꽃가루를 많이 저기 하니까 예. 그래서 목본유가 있고 예. 아카시아, 밤나무 이런 게 있고 초본유로는 뭐 메밀, 개망초 이런 근데 초본유에는 포도당 함량이 높고 목본유에는 포도당 함량이 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꿀을 저기 했을 때, 꿀이 속았어? 이거 설탕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설탕물을 저기 해서 맞게 이렇게 하면 잘 안 속아요. 왜냐하면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같으니까. 그런데 변화가 저기에서, 여기에서는 목본유에서는 포도당 함량이 낮아. 그래서 응고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응고가 되는 건 포도당이 이 응고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당 함량이 낮으니까 잘 안 속아요. 근데 초본유에서는
포도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 솔아요. 솔아가 설탕같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설탕이다 뭐다 뭐 별 저기가 다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이 저기고요. 실질적으로 예, 몰라서 하는 소리들. 그런데 우리 토종꿀은 저기 소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1년 12달 계속 뭐 이 밤꽃에서만 빨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서 빨아오고 초본유, 목본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뭔 얘기냐면은 위로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몽글몽글 하면서 뜨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감로 종류, 즉 쉽게 얘기해서 식물의 이 즙, 이게 달달하거든요. 예, 그런 종류. 그건 이 저기가 낮기 때문에 위로 떠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당 이게 이제 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소라가 밑으로 이제 가라앉은 거 응고대가 가라앉는 현상 이게 더 극심해요. 다른 꿀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범위에 하는 거 이제 대개 이런 건 보존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를 살펴보면 이제 미론 저기를 살펴보면 월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2월서부터 오리나무가 꽃이 펴요. 그래서 보존 미론이 저기 되는 거죠. 상당히 오래 피어요. 그리고 이제 개암나무 뭐 이렇게 유채꽃은 이제 이게 이 저기죠. 관상 저기로도 쓰고 관광객 유치 저기도 되고 예, 이런 거 저기가 있죠. 그죠? 이런 봄에 피어요. 이게 일찍 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나무, 요것도 이제 보다나무도 보존 미론이에요. 화분 저기에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토리도 이 보조 저기예요. 근데 이제 벽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미론수죠, 그죠? 애기똥풀, 애기똥풀은 사실 굉장히 이 화분도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꿀도 들어오고 하는데 애기똥풀은 쓴맛이 강해요. 근데 의외로 뭐 인터넷이나 이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지만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예, 변비나 이런 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카시아, 다래, 지똥, 대추,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족제비 쌀이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제 하순서부터 7월 초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펴요. 각 저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물봉사나 같은 경우 또 오래 피죠, 그죠? 7월 저기서도 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저기 피어요. 9월 초까지도 피는 경우가 있어요. 7월 중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펴요. 예. 참쌀이 같은 것도 오래 피고, 메밀도 그렇고, 메밀은 1년에 2모작이 가능해요. 2모작이 3월에 이렇게 3월 초나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 씨앗을 뿌리면은, 5월이나 4월 저기 말경에 5월 초 해가지고 한번 하고,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2번 정도 이렇게 이모작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꽃이 언제쯤 피나. 뭐, 물론, 기타 여기 나열된 꽃 말고도 많이 피는 건 있는데,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론수 같은 수종 저기지만 이렇게 산림청에서 25종을 선정했어요. 산림청에서 선정한 거예요. 5월 중에 하고 헛개나무, 시나무, 밤나무, 벚나무 이건 산법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산초나무, 황칠나무, 칠렵수 전부 다 이건 아카시아 빼고는 전부 다 토종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꽃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요. 예, 25종, 예, 이팝나무, 여기까지 다 저기 했어요. 우리나라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수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 우리 야산이나 이런 저기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피어나는 꽃들이에요, 이게. 예. 산림청에서, 저기 선정된 꽃들이죠, 그죠? 예.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목본유 저기에서
꿀이 많이 나오는 수종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쪽동백나무, 쪽동백이라는 게 있어요. 쪽동백. 예, 이게 이 흔히 우리 저기에도 있어요. 뭐 우리 집 앞에도 이게 동백나무가 있는데 보면은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예, 이거는 이제 교목이에요. 그리고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라는 얘기죠. 그죠? 개화 시기는 5월 초부터 하순까지 20여일 동안 피어요. 양리 효과도 있는데 재밌는 것, 꽃 한 개당 일일 꿀 분비량을 따졌어요. 예. 3.59 마이크로리터.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선 요게 최대 최소 마이너스 플러스 3.5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76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건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 4가 넘는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얕아서 한 2.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적이죠.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쪽동백에서 많이 저기 돼요. 나중에 이제 요거 제가 아카시아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볼 건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를 아카시아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꿀이.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떼죽나무 꽃이 이렇게 피어요. 떼죽나무죠. 이것도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소교목이에요. 그리고 5월 중순서부터 6월 초순까지 약 16일 피어요. 요게 보면은 꿀 분비량 1일 한 개당 4.06 플러스 마이너스 1.43 마이크로리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은 예, 양이 상당히 많아요. 4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카시아. 예, 아카시아가 있는데 이제 북아메리카 이 외래종이 이 외래종이에요. 이거는 교목인데 교목으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일일 이 꽃꿀 분비량이 2.20 플러스 마이너스 1.18 마이크로리터. 그러니까 이게 꽃의 이 나무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의외로 앞에서 살펴본 것보다 2.20이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개당 그 분비량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이건 저기보다 아카시아보다 4면은 배가 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저기도 쪽동백도 그렇고요. 예. 거의 배 가까이.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많은 이유는 워낙 분포도가 많고, 예. 잘 자라요. 예. 잘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포가 잘 되고 번식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카시아 번식시키는 방법도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예, 요거 한번 아카시아 참고하세요. 2.20. 예. 얼마 안 되죠. 그죠? 개당. 예. 그런데 보세요. 가시오가피 나무에도 의외로 꿀 분비량이 3.51. 거의 이 아카시아의 배 가까이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6월 중순서부터 7월 초까지 20일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펴요. 가시오가피도. 그리고 오갈피나무. 이제 오갈피나무. 이건 가시오 오갈피고 이건 그냥 오갈피나무예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아카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꿀 분비량이 많아요. 근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피잖아요. 약 한 달 동안. 그죠? 상당히 꽃 피는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찰피, 요게 이제 이 개량, 농지청에서 개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기보다 아카시아 비교를 했을 땐 훨씬 낫죠. 배 이상 나오죠. 그죠?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약 보름 정도 피어요. 오래 피는 거죠. 그죠? 예. 아카시아보다 배 정도 하는 거니까 찰피나무가 이 정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럼 꿀은 많이 분비되는데 왜 이게 저기가 찰피나무 꿀이 얼마 없냐 안 나오냐? 자생지가 작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백합. 사실은 이게 백합나무 목재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목재로 쓰기는 좋은데
꿀은 많이 이 저기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나무가 꿀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저기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꽃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꿀이 백합꽃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고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약 15일간 피어요. 예. 근데 백합이 우리나라에 심어진 데는 있어요. 우리 동네도 뭐 볼목하고서 좀 심어놓은 산이 있긴 한데 이 저기로서는 이 벌한테 큰 저기가 안 돼요. 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개당 꿀 분비량은 많은데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를 않아요. 한 그루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시나무. 예, 시나무도 아카시아보다 한결 더 많이 저기 피죠. 그죠? 예. 보면은 3.75 플러스 마이너스 0.79. 예, 그렇죠.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피어요. 예, 시나무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죠.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잖아. 그죠? 저도 한 10여 그루 있는데, 예. 사실 꽃이 아카시아 마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꽃 저기는 꽃 모양은 크고 이 여러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양봉에서 얘기하는 무밀기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 꽃이 피는 그런 저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어놓은 지가 뭐 한 7년, 8년 되는데 벌들이 많이 대들어요. 봉장 주변에 쭉 심어놓은 게 있는데, 예, 그래요. 벚나무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4월 중순부터 약 10일 정도 피어요. 꽃 피는 시기가 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은 많이 나와요. 3.52 플러스 마이너스 1.99.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만 근데 이 벚꽃 산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꿀이 많이 나오는데 꿀맛이 상당히 맛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4월에 피는 거니까 아카시아 이 피기 전에 피는 거거든요. 상당한 도움이 돼요. 예, 산벚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8.46. 꽃 한 개당 일일 꽃 분비량이 8.46. 이건 뭔 저기예요? 약 저기가 아카시아보다 한 3배 반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많이 꿀 저기가 분비량이 많아요. 예, 4월 중순부터 15일 정도 피는데, 예, 그래서 산벚나무. 그래서 산벚꿀 저기가 맛있고 꿀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개당 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요. 8.46이면 거의 3배. 예, 아카시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왕벚나무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7.57. 우리 한국 제주가 원산지죠. 그죠? 예. 해서 4월 중순부터 약 10일 정도 피어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예. 많은 도움이 돼요. 보기도 좋잖아. 멋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지금.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많이 정책적으로도 많이 좀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무 목재 같은 경우에도 무늬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구용 저기로는 아주 뭐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살구나무도 이런 봄에 잎 피는데 4월 저기에 피는데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죠. 그죠? 아카시아보단 많아요. 꿀 분비량이. 예. 그래서 과일도 나중에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목재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산사. 예, 산사도 이런 봄에 피죠. 그죠? 5월 저기 해서 약 15일 정도 보름 정도 피는데 산사도 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요. 5.39. 예, 5.39. 아주 많죠. 그죠? 예, 예전에 이제 오래된 우리 재래식 한옥 주변이나 선비들이 살던 이런 고택 이런 주변에 예전 저기들이 많이 심었고 이게 산사가
그 뭐라고 그러죠? 나무에 저기 그 화분에 해가지고 키우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사나무로는. 예, 보기가 좋아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아카시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약 15일 정도 피어요. 여기 150일이라는데 오타 난 거고요. 4월부터 한 15일 정도 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접화를 하기 때문에 꽃을 따내고 그래요. 접화를 하기 때문에 예, 좀 문제가 있고 그대로 다 그냥 피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총상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쭉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피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만 남겨놓고 가에 여기 먼저 피는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꽃이에요. 그럼 요거 가에 있는 나중에 피는 건데 이걸 다 잘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 그렇고 예. 개불. 예, 개불 저기죠. 그죠? 저기 있는데 요것도 아카시아보단 조금 더 꿀 분비량이 저기 돼요. 좋아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가까이 피어요. 예. 화밀 했는데 화밀이란 얘기는 뭔 얘기예요? 꽃가루하고 두 개를 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돌배. 현재 우리가 신고배라고 그러나요? 예. 우리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어떤 건 보면 어린애들 머리통만하게도 크게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돌배라는 건 우리 재래종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죠? 오래된 저희 개량하지 않은 예. 그런 저긴데 이게 꿀 분비량이 의외로 아카시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4월 중순, 약 12일 정도 피는데 4월 중순에 피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돌배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 목재로도 상당히 무늬가 예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옛날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건 속설이겠지만은 어디에 있는 큰 배나무를 그게 대들보용으로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또 워낙 오래된 이 적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강제로 뺏어서 비어서 집 대들보로 삼았다 그랬는데 그게 나무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 배나무를 피는 바람에 아파서 죽었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글쎄 그건 속설일 뿐이고 그만큼 무늬가 배나무 저기가 목재로서의 상당히 좋은 저기가 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리고 다름나무죠. 그죠? 다름나무도 목재로 이런 저기로 아주 좋은 이 장식재나 이런 거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이것도 개당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해요. 예, 교목이네요. 그죠? 7월에 피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밀기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건 우리 이 토종벌한테도 아주 유익한 그런 저기 밀원수예요. 그게 고엽나무. 요거는 이제 5, 6월에 피는 건데 이 저쪽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엽나무가 뭐예요? 감 씨를 넣어서 해면은 고염이 되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접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 감나무 저기 하는데, 예. 그래서 꽃도 감꽃 마냥 그렇게 생겨 있죠. 그죠? 근데, 꿀은 많이 나와요. 3.03.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아카시아에 비교를 하면, 그죠? 예. 그리고 개뻗지. 예, 개벗지 나무라는 게 있어요. 경북 이북에 뿍이라 하는데 오타 나왔나요? 그죠? 경북 이북에 피고 예, 5월 중순서 하순까지 약 15일 정도 피어요. 꿀은 그렇게 많이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땐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대추는 아카시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근데 저기가 대추가 보면은 꽃이 오래 피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약 한 20일 정도 피어요.
대추나무가. 예. 그래서 저도 이 양봉 이 봉장 이 저기로는 이 대추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심어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광나무라고 그러는데 꽃이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죠? 이렇게 확 피어요. 예, 원산지는 한국이고요. 개화는 5월에 꽃이 피고 꿀 분비량은 2.14. 예, 개당 2.14니까 아카시아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꽃 저기가 숫자도 많고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요. 예. 야광나무 이런 건 이제 밀원수로나 정원수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기록나무도 그렇죠, 그죠? 꿀은 조금 아카시아에 비교를 했을 때, 아카시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했을 때 좀 아카시아보다는 좀 작게 나와요. 근데 꽃 숫자가 워낙 많아요, 이렇게 아카시아 마냥.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5월에 피어요. 저기도 약간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아카시아도 이때 피잖아, 그죠? 5월 이제 초소부터 해가지고 북부 지방하고 5월 말경에 이제 이렇게 피는 거 저기도 있고, 제가 강원도 쪽 저쪽으로 가보니까 6월 한 중순경까지도 그쪽에는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 예, 그런 게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만개나무거든요. 만개꽃이 저기 하는데, 이것도 꿀은 많이 나와요. 예? 6월에 꽃이 피어요. 예, 6월에 무밀기라고 그러죠. 무밀기가 되면 꽃이 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열매가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매가 아주 예뻐요.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은 그저 있고, 무궁화는 화분하고 꽃이 있는데 화분이 많이 나오고 꽃이 오래 피어요. 7월에서부터 9월에 걸쳐서 아주 많이 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 꿀이 얼마나 저기 되나 하는 건 뭐 자세한 걸 제가 저기를 추적해 봐도 자세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청열, 이습, 해독 이런 거에 관상용. 우리나라 국화 저기 꽃이잖아요, 그죠? 국화잖아, 그죠? 예, 그런데 뭐 꽃가루는 뭐 말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 그래요. 화분, 예, 하밀. 보리수. 예, 보리수. 저도 한 도구로 있는데, 예, 보리수 나무. 데이터가 없어요. 꿀이 얼마큼 저기 되나 하는 건 벌은 많이 되더라요. 보면은 5월과 6월에 아주 꽃이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피어요. 이거는 제주도 저쪽 저기로 가면은 1월, 2월 그때 갔는데도 보리수 꽃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쪽 국제주 말고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피는 게 있더라고요.